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수정된 N고프 기준 설정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학력 진단검사는 학생이 해당 학년 교과를 이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필수 능력을 갖추었는지 파악하고 최소 필수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보정 지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입니다. 2021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3RS 읽기, 쓰기, 세마기 영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 대해서 검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해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기초학력에 도달했다는 기준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상대적 서열 정보에 의해서 기초학력 도달 기준을 설정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 학생은 동일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학생 집단에 속해 있으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판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 학생은 A 학생과 동일한 능력이지만 자신보다 능력이 낮은 학생들과 한 집단에 속해 있으면 기초학력에 도달했다고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도달 기준 점수를 고정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검사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도달 기준점을 60이라고 정해놓았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검사가 너무 어렵게 개발됐다면 어떨까요?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정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겠죠. 반대로 검사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대부분의 학생이 만점을 맞았다면 실제로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기초학력에 도달했다고 판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내용을 고려해서 교과 전문가가 기초학력의 도달 여부를 결정하는 수정된 N고프 기준 설정 방법을 이용해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도달 기준점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 설정을 하는 이유는 기초학력에 도달했다는 그 기준에 대한 분할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학생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치르고 나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만 기초학력에 도달했다고 할 것인가, 그 분할 점수를 찾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준 설정의 대상 학년 및 교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3RS, 탄탄 1, 탄탄 2형, 쑥쑥 1, 쑥쑥 2형이 있고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G형과 H형 검사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G형과 H형 검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 설정을 위한 개념들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교수 학습활동의 실질적인 기준이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나서 알아야 하거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 기준 설정에서 말하는 성취 수준은 도달과 재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기준 설정 작업을 수행하시면서 성취 기준 기반 기초학력 수준을 기술하시게 됩니다. 성취 수준을 기술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평가 기준 상, 중, 하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는 이전 학년 교육과정에서 평가 기준 하 수준을 대부분 숙달한 정도를 기초학력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기초학력에 도달한 학생들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분할 점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취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점수를 의미하는데요. 기초학력 진단 및 향상도 검사에서는 도달, 재도전을 구분하는 분할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기준 설정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워크숍을 들으시고 연구소에서 보내드린 교육과정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 문서를 확인합니다. 이후 검사지의 문항을 모두 풀어보신 다음
기초학력 경계선 학생은 문항과 관련되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기준 설정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중학교 기준 설정 일정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온라인 기준 설정은 줌 회의를 이용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기준 설정 위원분들께서는 기준 설정 일정 이전에 자체적으로 마이크 및 캠 화면 등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준 설정 1일차에는 선생님들께서 8시 30분까지 저희가 보내드리는 온라인 기준 설정 회의장 URL을 따라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기준 설정 회의장 URL은 3월 2일 화요일까지 기준 설정 위원 핸드폰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온라인 기준 설정 회의장 URL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선생님이 다른 사람의 음성이 잘 들리는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얼굴이 화상으로 잘 보이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일차부터 기준 설정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9시부터 12시까지는 기초학력에 대해서 각 교과 테이블 리더 및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초학력에 도달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즉, 달리 말하면 어떤 내용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이 학생이 기초학력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잘 진행되어야 그 다음 기준 설정을 하는데 선생님이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우리가 김땡땡이라는 가상의 기초학력 경계선 학생을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A 선생님은 김땡땡이라는 학생을 이러이러하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B 선생님은 A 선생님과 전혀 다른 특성의 김땡땡을 정의하게 되면 서로 너무나 다른 수준에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기초학력 경계선 학생은 이후 검사지 문항의 정답률을 추정하는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의 선생님이 동시에 모여서 기초학력의 도달 기준을 정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교실만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의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학력의 최소 필수 능력에 대해서 기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수학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보시는 것은 2020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준 설정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기초학력 기술 예시입니다. 단순 수식에 의한 문제 해결은 가능하나 도표 등의 정보 처리 능력이 부족함,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 등과 같이 선생님들께서 기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1라운드 논의 시간입니다. 앞서 정리한 기초학력 경계선 학생이 검사지의 각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 동안 논의를 한 다음에 1라운드 기준 설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구소에서 선생님들의 휴대폰 메시지 또는 화상회의 채팅창으로 URL을 하나 전송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교과 테이블 리더가 각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채팅창에 전송된 URL에 기대 정답 100분율을 입력하시고 입력이 끝나면 내일 오전 9시 전까지 다시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앞서 논의한 기초학력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각 문항에 몇 퍼센트 정도 정답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0에서 100%의 사이의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잊지 않으셔야 하는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은 기초학력 미달, 도달 학생들이 아닌 기초학력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즉 선생님들 학급에서 학생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학생이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미도달했는지 선생님들께서 관찰평가만으로는 좀 판정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지요.
이런 학생들이 100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100명 중에 이 문항에 과연 몇 명이나 정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약 100문항에서 150문항까지 많은 수의 문항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기대 정답률을 추정하실 때는 각자 하시는 겁니다. 땡땡 시도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전국에 계신 선생님께 선생님은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기대 정답률을 입력해 주시면 연구소에서는 선생님들이 입력하신 데이터를 가지고 분할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날은 첫 번째 날과 마찬가지로 8시 반까지 입장하셔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시고 회의 환경을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라운드 시작 시 선생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1라운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드립니다. 1라운드 결과 피드백은 저희가 표집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분할 점수만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수학 지형 25개 문항에서 A 선생님이 추정한 정답률대로 한다면 15개 이상의 문항에 정답하면 도달입니다. 수학팀 전체적으로는 16개 이상의 문항에 정답하면 도달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 결과를 가지고 문항별로 정답률 추정치의 차이가 큰 문항을 위주로 테이블 리더의 진행하에 선생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같은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을 높게 추정한 선생님과 정답률을 낮게 추정한 선생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라운드에서는 높게 추정한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문항의 정답률을 높게 추정하셨는지, 낮게 추정한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이유로 정답률을 낮게 추정하셨는지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논의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다시 2라운드 결과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각 문항에 대해서 정답률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라운드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항에 대해 정답률 입력이 끝나시면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 1시 20분까지 다시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라운드 시작 시 선생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2라운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게 됩니다. 1라운드 결과 피드백과 마찬가지로 A 선생님이 추정한 정답률대로 했을 때 분할 점수는 얼마이고 팀 전체의 추정 정답률로 했을 때의 분할 점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문항별로 정답률 추정치의 차이가 큰 문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2라운드 때와 마찬가지로 3라운드에서도 문항별로 정답률 추정치의 차이가 큰 문항을 중심으로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논의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5시 30분부터 16시까지는 3라운드 결과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각 문항에 대해서 정답률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정답률 입력이 끝나시면 휴식하신 후 16시 40분까지 다시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16시 40분에 선생님들께 3라운드 결과에 따른 분할 점수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분할 점수를 보시면서 우리 팀은 좀 더 라운드를 진행하고 싶다, 또는 우리는 이 분할 점수를 가지고 라운드를 종료하겠다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더 진행하실 팀은 4라운드를 진행하는 것이고 논의를 더 진행하지 않는 팀은 3라운드에서 회의가 종료가 됩니다. 기준 설정 작업을 의미 있게 하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이 4가지 유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첫 번째 유형, 나를 따르라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 내가 경력이 선생님보다 많은데 라던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유형, 조용히 있다 나가자입니다. 회의 중에 한마디도 안 하시는 패널 유형을 말하는데 각 시도 교육청별로 회의에 참석한 해당 교과의 전문가는
선생님 한 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입을 다무시는 건 선생님의 시도교육청이 모두 입을 다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 나는 내 길을 갈 뿐입니다. 1라운드에서 3라운드까지 전체를 다 진행하면서 절대로 내 정답 배분율을 바꾸지 않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의견을 굽히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결정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기준 설정은 라운드를 거치면서 논의를 통해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고려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 빨리 합의하고 끝냅시다 입니다. 우리가 두세 시간을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이러지 말고 정답률을 40에서 60 사이만 입력하고 서로 너무 차이 나게 하지 맙시다. 우리 2라운드에서 끝냅시다. 이러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3라운드까지는 기본 라운드로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성급함을 절대 강요하셔도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설정 작업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항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초학력 경계선 학생들에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땡땡 지역에서 오신 전문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지점이 있군요.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선생님이 지금 왜 이 문항이 많은 학생들이 정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기준 설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의미 있게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지한 고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수정된 엔고프 기준 설정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